자, 이번 시간에는 7장 명제와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정의, 어, 속하고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명제도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명제라고 하는지. 사실은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은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명제. 자, 그럼 명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명제라는 것은 문장이나 식 중에서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중복되니까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제를 소문자로 표현해요. 소문자 PQR로 표현할 거고, 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우리는 나중에 진리 집합으로 정의를 할 건데, 그건 또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도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과 집합인데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원소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거를 조건이라고 해요. 당연히 전체 집합 안에서의 X겠죠. 이 X는. 그죠?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 X에 대해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을,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조건을 PX, QXR 또는 X를 생략해서 PQR 등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라는 말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조건 PX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X라는 것은 변수라는 거잖아요. 어떤 값이죠. 그러면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있는데 원소 A를 대입한 PA가 참인 명제. PA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인 명제일 때 만약에 이 조건이 방정식이면 해가 되겠죠. 이 참인 명제는. 그래서 명제 PA가 성립한다 또는 A는 조건 PX를 만족시킨다 등으로 말합니다. 방정식, 조건을 방정식, 그리고 여기서는 참인 명제를 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이 되는 x의 값, 즉 조건 px가 참이 되는 x의 전체 집합을 우리는 대문자 p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조건 px의 진리집합이에요. 조건은 소문자로 표현하고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진리집합,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 집합은 당연히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쓸 때 중괄호 열고 x 단 x 요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x는 전체 집합에 일단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전체 집합에 속하고 그리고 px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px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 맞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세 번째, 간단하게 진리집합 P는 X, 단 어떤 X냐면 그냥 조건.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면 그냥 방정식만 표현합니다. 그럼 방정식 해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 이제 예제가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의 부정, not을 붙입니다. 명제의 부정을 볼까요? 자, 명제 P가 있으면 P를 부정할 수 있는데 not P 또는 P가 아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ot의 의미로다가 부정의 의미로다가 물결무늬를 쓰는데 이 기호가 좀 독특하지요. 물결무늬 그냥 not P라고 읽으면 됩니다. not P. P가 아니다 또는 not P라고 하는데 not P라고 읽으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부정의 부정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부정의 부정, not의 not이죠. 그죠? 이중 부정이다는 하는데 이중 부정은 긍정의 의미죠. 여기 똑같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 not P는 거짓이 되겠죠. 참의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반대로 P가 거짓이면 그 부정 not P는 참이 됩니다. 거짓의 부정은 참이 되겠죠. 그리고 not P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사용합니다. 부정의 부정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중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의 부정 또는 이중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P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을 볼까요? 조건의 부정. 자, 명제 똑같아요, 사실은. 명제가 똑같습니다. 자, 조건을 PX라고 했을 때 PX가 아니다. not PX라고 씁니다. 물결 무늬를 쓰고요. 읽는 것도 똑같아요. not PX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PX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면 당연히 not PX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정석도 밑줄 긋고요. not PX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죠, 당연히. not PX가 PX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X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P에 속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명제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3번인데요. 또는의 부정은 and고요. 오와의 부정은 and예요. 오와의 부정은 and. and의 부정은 오와고요. 마찬가지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그래서 P 또는 Q, P이고 Q의 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P 또는 Q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겠죠. 그러면 not P and and가 됩니다. 또는 부정이 and가 되겠고요. P이고 Q의 부정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때도 P이고 Q의 앞에 not을 붙이게 되면 얘는 일종의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아니 분배 법칙보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 또는이 됩니다. and의 부정은 오하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정석을 보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을 보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입니다.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한번 볼까요? 보통의 경우 P이면 Q로 나타냅니다. P이면 Q. P이면 Q. 근데 이면을 한글로 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줄 화살표로 명제입니다. 얘는 P이면 Q를 이면을 한 줄 화살표로 써요. 편리합니다. 굉장히. 이때 한 줄과 두 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한 줄은 그냥 명제인 거예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면 앞에 있는 P를 가정 그리고 화살표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해서 가정과 결론이라고 그래요. 가정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두 줄 화살표, 한 줄 화살표 혼동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혼동하면 안 돼요. 명제 P면 Q가 참일 때만 두 줄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두 줄 화살표이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줄 화살표는 이건 주의해서 써야 돼요. 얘는 참인 명제예요. 자, 반면에 명제 P면 Q가 거짓일 때는 참인 명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표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가로선을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3단 논법이라고 하는 3단 논법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중에 부를 건데 명제 P면 Q와 명제 Q면 B가 모두 참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 두 줄 화살표를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P 두 줄 화살표 Q 그리고 Q 두 줄 화살표 P 귀찮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쌍방향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P면 Q도 참이고요. Q이면 P도 참일 때 쌍방향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번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인데요. 별표를 3개를 해놓고요. 자, 집합,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주로 파편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진리집합이 있어요. P와 Q 두 개의 진리집합을 한번 보죠. 그럼 명제에 P면 Q죠. 근데 이 P면 Q의 참과 거짓을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별표를 해놔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구나. 자, 포함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P가 Q에 포함되면 화살표의 방향과 포함되는 방향이 일치하도록 P면 Q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역도 성립합니다. P가 Q이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라는 게 중요해요. 화살표의 방향.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면 참인 명제도 아니고요. 참인 명제가 아니면 포함 관계도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 벤더의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포함될 때 P이면 Q가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집합의 상등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될 때 우리는 집합의 상등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쌍방향, 양방향 화살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방향 화살표인 명제인 경우는 당연히 두 집합이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는 양방향 화살표가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를 부정할 때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가 거짓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모든이란 말을 사실은 쓸 수 있는 건 수학밖에 없어요. 우리 자연계나 일상생활에서 보세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모든이나 이런 말을 쓸 때는 대부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가능해요. 자, 모든 명제 S에 대해서 PX라는 말은 뭐냐면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PX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집합 P, 진리집합 P와 전체 집합이 같을 때만 참이고요. 같지 않을 때는 거짓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X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에요. 그래서 모든은 대부분이 이해를 하는데 어떤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별표하고요.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존재하면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라도 존재하면이라는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이 진리집합이 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이에요. 있으면 참입니다. 특이하죠?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물론 조건도 부정을 해야 돼요. px를 부정하면 나 px가 되겠고요. px를 부정하면 나 px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부정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겠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됩니다. 저기에 명제는 아까 정의를 내렸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시, 명제.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명제가 뭐예요?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약수라는 것은 명확하죠. 그죠? 덧셈도 명확합니다. 그죠? 하지만 2번은 이거는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그럼 이거 명제 아닌 거 아니에요? 거짓인 명제도 있어요. 그죠? 거짓인 명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6은 5보다 작다? 이게 명제예요. 왜냐면 거짓이라고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3번은 참인 명제, 그 다음에 2, 4번은 거짓인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됩니다. 자, 반면에 비가 오는가? 아름답다. 한 문제씩 풀어라. 이거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문장들이죠. 그죠? 그리고 1차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잖아요. 방정식은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명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과 진리집합.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x는 사의 약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명제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x가 어떤 값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전체 집합을 1, 2, 3, 4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참, 2일 때 참, 3일 때 얘는 사의 약수가 아니죠. 거짓. 4일 때 참, 이렇게 TF로다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은 또 명제가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소 하나하나는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과 같은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과 같은 문장. X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자체는 명제는 안 돼요. 근데 X의 값에 따라서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지만 X는 사이약수이다 자체는 명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보통 PX, QX, RX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언급 X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냥 PX 그 다음에 P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즉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있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되겠죠. 그죠?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처럼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조건 PX를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원소 전체의 집합 P 이거를 조건의 진리 집합, 참인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고 하니까 어려운 말인데 그냥 참이 되는 집합 또는 해 집합이에요. 해 집합. 진리 집합은 해 집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1, 2, 4가 참이 되기 때문에 진리 집합은 1, 2,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진리 집합 P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문자 P로 쓰고 조건 제시법으로 써줘요. X단 X 전체 집합이고 PX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의 해는 이 X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얘는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면 실수범입니다.
실수도 집합이에요. 실수를 전체 집합으로 할 때는 그 실수임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px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진리집합 p는 전체 집합에 따라 달라져요. 전체 집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해가 존재하는 영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없어, 전체 집합이 없네? 그러면 실수 집합이에요. 실수 집합일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은 전체 집합을 표현하지만 혼동의 우려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전체 집합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는 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주로 실수 범위 안에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간혹가다 허수도 사용하긴 하지만 허수를 사용할 때는 허수 범위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으면 그냥 얘는 실수 범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전체 집합 U가 다음과 같을 때 여기서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이 X는 6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1, 2, 3, 6 아닌가요? 그건 자연수 집합일 때요. 2번의 경우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일 때는 1, 2, 3, 6이 다 포함되죠. 그죠? 다 자연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집합이 1, 2, 3, 6인데 만약에 전체 집합에 6이 빠져 있다면 1, 2, 3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무엇인지는 꼭 밝혀줘야 됩니다. 근데 언급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럼 약수라는 조건은 실수 범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약수, 짝수, 홀수, 소수 이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은 자연수 집합에서만 사용해요. 정수 집합에서도 마이너스 2가 짝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간에서는. 짝수이긴 해요. 마이너스 2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수이기 때문에 짝수, 굳이 구분하면 짝수인데 짝수, 홀수, 약수 이런 배수 등등은 자연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자연수 집합에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혼동의 여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 P 또는 Q가 있고요. P 그리고 Q가 있습니다. 이거의 부정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체 집합 U가 하나 나오고요. 부정을 하려면 not 그러니까 여집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는의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에요. 이건 이제 약속입니다. 정의예요. 왜냐하면 또는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P 그리고 Q는 둘 다잖아요. 그럼 교집합의 정의 X는 P에도 속하고 그리고 Q에도 속한다는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이거는 드물간의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럼 다시 조건으로 표현하게 되면 P 여집합은 not P, 그리고 교집합은 and, 그리고 Q 여집합은 not Q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고의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P 그리고 Q는 교집합입니다.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 되겠고 P 여집합은 not P, 합집합은 또는, 그 다음에 Q 여집합은 not Q가 됩니다. 자, 정석을 볼게요. 자,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이고 not Q가 되겠고요.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됩니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된다는 거.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으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조건에 부정을 말하세요. 부정을 말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이 반드시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죠. x는 0 또는 y는 0인데 그러면 x는 0의 부정은 0이 아니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and 그리고 y가 0이다의 부정은 y가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여기 정석에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됩니다. 자, 2번을 보면 이고죠.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기 때문에 1번에서처럼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는 0이 아니다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가 주어졌어요. x의 값이 그 값 자체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해라는 것은 또는입니다. 해라는 것은 또는이에요. 자, x가 풀마 1일 때 1로 해를 쓰는 등식을 한번 볼까요? 방정식을 볼까요? 얘는 뭐냐면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두 식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이에요. 또는. 정확하게는. 해는 또는입니다. 그런데 또는을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매우 특이하게도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때만 콤마를 써요. 원래 콤마는 and입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x는 1 쓰면 원래는 and예요. 근데 방정식 해만 또는으로 해석해줘요. 그래서 x는 풀마 1을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정은 이 3번은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별표를 해놔요.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 못하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표는 잘 별표해놓고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또는의 부정은 이거겠죠. and가 됩니다. 자, 4번. 자,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답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는 an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쓰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등식의 부정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줬는데요. 자, x는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부정은 그 이외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지금 왼쪽에 빗금친 부분 이외의 영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선의 의미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4번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은 가정과 결론이에요. 가정과 결론.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한 겁니다. 여기 두 조건이 있어요. 앞에 조건 P는 X는 4의 약수이다. Q, X는 8의 약수이다. 이거를 이면으로 연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런 참인 명제죠. 그죠? 4의 약수는 1, 2, 4, 1, 2, 4가 되겠고 8의 약수는 1, 2, 4, 8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명제를 이면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이죠. 명제가 아니라 두 개의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면 앞에 있는 P를 가정이라 하고요.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이면이라는 한글을 쓰는 게 귀찮아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P, 이면, Q 한 줄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면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명제니까 그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명제 P면 Q가 참일 때는 두 줄 화살표로다가 얘는 참이에요 라고 구분해 주는 거예요. 두 줄 화살표 한두로 쓰면 안 돼요. 뭐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설명하려고 화살표를 막 그리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습관입니다. 문제 풀이를 과정을 쓸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쓸 때 화살표로다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안 쓰면 돼요. 왜냐면 수학의 풀이는 논리적이어서 윗줄에서 아랫줄을 내려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막 뭐뭐이면 막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명제 P면 Q가 거짓이면 당연히 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선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P면 Q가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P가 모두 참이면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P면 Q. 양방향 화살표. 여기서 진리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요 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이런 명제의 참과 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판별합니다.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은 각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 판별합니다. 자, 이거 별표를 해놓고요. 밑줄도 그으세요.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 자체를 부등식 또는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 포함관계를 따지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 P는 2보다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같아요. Q는 1보다 크거나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P는 X 단만 써주면 돼요. 중괄하고. Q도 마찬가지로 X 단만 한 다음에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세요. 이렇게 수직선 위에 포함 관계를 많이 나타내거나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연수나 뭐 수, 분수 이렇게 개별적인 수들이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주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연속된 수들이 있을 때는 수직선이 나타내고요. 보니까 집합 P가 집합 Q에 쏙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면 Q 두 줄 화살표이면 진리집합은 P가 Q에 포함되는 거고요.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양방향 화살표이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에 두 집합의 상등 기억할 거예요. 그죠? 두 집합의 상등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가 서로에 포함된다라고 배웠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Q는 P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방향 화살표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기 3번을 볼게요. 자, x가 3이면 만약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원소가 3 하나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9이면 이건 인수분해 되죠. 합차 공식으로 x의 제곱이 9라는 것은 해가 마이너스 3 또는 3이니까 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P는 3이 되겠고요. 대문자 Q는 마이너스 3과 3이에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노트를 보세요. 수에 대한 조건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을 보통은 표현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근데 간혹가다 생략합니다. 대부분 생략해요. 그럴 때는 그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임을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기 4번을 볼게요. x가 1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이거는 수직선 위에 그려보아야 되겠죠. 자, 노트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x는 1보다 크다와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를 수직선 위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5번을 볼게요.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예요. 모든과 어떤. 모든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사실 이런 사례가 없지만 모든의 경우는 수학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수학에서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고가 주신데요.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나 같다. 자, 이것은 만약에 어떤 x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번은 실수 범위 안에서는 x가 1보다 작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면 참이 되지 않죠. 거짓이죠. 하지만 x가 자연수인 경우는 가장 작은 수가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1보다 크나 같습니다. 당연히 x의 제곱 마이너스는 0보다 크나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보통 이렇게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라고 이제 조건을 주어집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아니죠. 모든 x에 대하여 10보다 작나? x 플러스 1이? 말도 안 되죠. 이건 당연히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어떤입니다. 어떤.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라도. x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 이거 많죠. x가 1, 2, 3, 4, 5, 6, 7, 8까지가 다 10보다 작잖아요. 이거는 참인 명제예요. 이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만 존재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3x-5가 0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수 집합에서 이게 해가 1차원적 해가 x는 3분의 5인데 3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니므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과 어떤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x는 여기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에요. 왜냐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 외에는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은 단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집합만 아니면 참입니다. 있으면 참이에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모든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어떤은 많이 헷갈려해요. 자, 다음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인데요. 부정 자체는 쉽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x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모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전체 집합이 원소가 A, B, C 세 개밖에 없다면 이 조건은 PA이고 PB이고 PC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정은 PA이고
그리고 PB2고 그리고 PC2잖아요. 그죠? 부정은 not PA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 부정의 또는 not PB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는이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이렇게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px는 not p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not px.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요. 자,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요. px는 not px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정석에서 정리해줬죠. 모든 x의 부정은 어떤 x고요. 어떤 x의 부정은 모든 x가 됩니다. 자, 보기 5번 볼까요? 다음 명제에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모든과 그 다음에 부등호죠.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어떤으로 바꾸고 작거나 같다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어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qual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고요. equal을 not equal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참 거짓을 판별하면 돼요. 만약에 1번을 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니죠. 그죠?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지 않죠. 그죠? 0인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부정은 참이 되겠죠. 자, 2번도 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equal 0입니다. 그죠? 그러면 2번은 참인데 참의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2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방금 전에 봤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되죠? 그죠? 원래의 진리집합은 요 해의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4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또는입니다. 또는. 자, 그런데 그 부정이니까 아니고 그리고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제 내용 설명이 끝났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7-1번을 볼게요.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두 조건 PQ. 다음과 같을 때 명제 P면 Q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래요. 그리고 X는 실수라고 조건이 주어졌죠. 1번을 보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조건은 X의 제곱이 9란 뜻이고요. 두 번째 조건 Q는 X의 세제곱 이퀄 9X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진리집합은 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그래서 P의 X의 제곱 이퀄 9의 방정식 풀마 3을 구하고요. 두 번째 Q의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이퀄 0 얘는 풀마 3의 0까지 있습니다. 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정석을 보면 두 개의 조건 PQ에 대해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그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P가 Q에 포함되면 P면 Q 참이고요. 포함되지 않으면 참이 아니다 라고 풀 수 있고 이렇게 보통의 경우 집합의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와 대문자 Q라고 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9 이퀄 0 합차 공식에서 진리집합은 풀마 3이 되겠죠. 그리고 x의 세제곱 이퀄 9x인데 이것도 공통인수 x로 먼저 묶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고요.
해는 당연히 마이너스 3, 0, 3이 되겠죠. 그러면 집합 P와 집합 Q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P면 Q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그 참인 명제를 두 줄 화살표로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오케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2번을 보면 이번엔 부등식이네요. 앞의 P 조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이고 인수분해 되기 쉽죠. 그죠? 공통인수 x를 묶어주면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근 사이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부등식은 해를 구할 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근 사이 이렇게 부등식의 경우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돼요. 자, 먼저 진리집합을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대문자 B와 대문자 Q라 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부등식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P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근 사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두 근 사이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니까 P와 Q가 포함 관계가 없어요. P가 Q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 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네? 그러면 참이 아니네? 거짓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유제 7-1번을 보자.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이고 x는 실수입니다. 1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쿨0 합차 공식이죠. 그 다음에 뒤에 조건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니까 공통 x를 묶고 합차 공식. 자,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서 한번 구해보세요. 자, 풀어보자. 자, 이렇게 1번을 쓰면 먼저 진리집합 소문자 P로 쓴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쓰고 합차 공식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굴 0. 그럼 방정식의 해가 진리집합의 원소니까 대문자 P는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쓰는 거예요. 자, Q. 자, 이번에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니까 공통인수 x로 묶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겠고요. 따라서 대문자 Q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 0,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를 봤을 때 P가 Q에 포함되죠. 따라서 P가 Q의 부분집합이고요. 이므로 P이면 소문자 P입니다. Q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참인 명제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을 볼게요. 2번은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인수분해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냐 이것도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두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보자. 자,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 되어 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의 해는 두 근 사이입니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는 두 근 바깥이에요.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고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2번에서 소문자 P라고 쓰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인데 얘는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작거나 같으니까 어때요? 두 근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해의 집합은 자, 여기서 대문자 P를 쓸까요? 그러면 x단 하고요.
요 부등식의 해를 쓰면 돼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q를 써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인데 얘는 공통인수 x로 묶어주면 쉽죠. x 마이너스, 이번엔 0보다 크다다, 그지? 그럼 두근 바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q는, 진리집합 q는 x 단 x는 작은 값이 0이에요. 0보다 작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x는 큰 값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에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p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죠. 양끝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이제 굵은 점으로 한번 칠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가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라고 하죠.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자, 끝점이 포함되지 않고 빨간색이 파란색 안에 쏙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죠? P, 대문자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따라서 P는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P이면 Q가 참이다. 그래서 두 줄 화살표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잘 필기를 해주세요. 자, 3번을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얘도 인수분해 되죠. 합차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인수분해 됩니다. 공통인수 x를 묶으면 돼요. 자, 한번 인수분해하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건 p를 써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1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러면 진리집합 p, 대문자 p는 x 단 하고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근 사이 이렇게 암기를 해두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도 한번 볼까요? q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인데 공통인수 x로 묶어주는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3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대문자 q도 x 단수고 두근 사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진리집합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돼요. 자를 이용해 수직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3. 자, 그리고 4개 모두 끝점이 다 포함되니까 굵은 점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속이 꽉 찬 굵은 점으로 표현하고, 자, 먼저 진리집합 P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진리집합 Q를 표현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포함되지가 않죠. 포함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P는 Q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므로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줄 화살표하고 가로선 Q를 쓰면 됩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7-2번을 볼게요. x의 값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y 값도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그리고 정수 xy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p 조건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x에 관한 완전제곱식 그리고 y에 관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q는 x 플러스 y는 3 직선의 식이 됩니다. p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q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not p 그 다음에 not p 또는 not q 그 다음에 p 또는 q의 부정을 한번 구해보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집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not p는 p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not p 또는 not q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 또는 q의 여집합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집합이고요. p 또는 q는 합집합, p이고 q는 교집합, not p는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란 얘기예요. 직접. 자, 그래서 정수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 1, 2, 3, y도 1, 2,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x 집합 y,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3, y 값도 1, 2,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상 전체를 한번 만들 수 있는데요. 순서상 전체의 집합을 대문자 u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차피 대입할 거라서, 그죠? 대입할 거라서 xy가 정수니까 당연히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나 같습니다. y도 0보다 크나 같아요. 1이 되려면 제곱의 합이 1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1,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0이 돼야 됩니다. 또는 x-2의 제곱이 0이거나 y-2의 제곱이 1인 경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p의 값을 찾으면 이렇게 순서상 1,2, 2,1, 2,3, 3,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의 여집합은 이거를 제외한 전체 집합.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에서 빼는 거예요. 1,2 빼고 2,1 빼고 그 다음에 2,2 빼고 2,3 빼고 그 다음에 3,2 빼고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를 보자. q는 뭐냐면 x 플러스 y가 3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합이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순서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집합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2와 2,1밖에 없죠. 그래서 not q는 전체 집합 1,2와 2,1을 뺀 나머지 모든 원소들을 말하죠. 그래서 p 합집합, q 여집합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p 합집합, q 여집합은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 되기 때문에 공통 원소들을 쓰면 됩니다. 자, 오늘은 7-2번까지 풀고 끝내도록 하자. 문제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전체 집합이 -2, -1, 0, 1, 2. 그리고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P는 x의 제곱 -x 이퀄 0. 이거 인수분해 되죠, 간단하게. Q도 x의 제곱 이퀄 1인데 이것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진리집합을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P 또는 Q, P 합집합 Q, P 이고 Q, P 교집합 Q, 그 다음에 not P 합집합 Q, P 교집합 not Q 여집합, 이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를 먼저 구해보세요. 위의 조건에서 자, 조건 P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잖아요. 공통인수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가 0이다 라는 거에서 진리집합 대문자 P는 0, 1을 원수로 가는 집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Q도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이제 1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겠고 자, 그러면 진리집합 Q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바로 할 수 있죠. 1번은 대문자 P 또는이니까 합집합 대문자 Q. 그러면 합집합은 마이너스 1, 0,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2번도 간단하죠. 대문자 P 교집합 Q예요. 공통 원수를 찾으면 1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not P니까 P의 여집합이 됩니다.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P의 여집합을 구하는데 전체 집합에서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P의 원소를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0과 1을 빼주면 되니까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Q의 여집합도 미리 구해볼까요? Q의 여집합도 구하면 전체 집합에서 Q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만 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빼니까 0, 그 다음에 2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3번 P의 여집합 합집합 Q예요. 그러면 원소를 보면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4번을 보면 이번에는 P이고 나 Q예요. 그러면 대문자 P 교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P와 not Q의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의 공통 원소를 찾으면 되는데 공통 원소는 0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